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의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또 방학이 됐네요. 예, 여름에는 이제 에이테마하고 민소 베이직 강의를 많이 들으러 오시고, 또 겨울에는 뭐 디벨롭 강의랑 케이스 강의를 제 학생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이번 에이테마 강의는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이 1학기를 보낸, 1학년이라면 이제 딱 한 학기를 보낸 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뭐 선행을 뭐 열심히 해서 뭐 잘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선행을 뭐 한다고 했는데 뭐 조금 민법에 어려움을 느꼈거나 아니면 뭐 선행이 좀 부실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민법을 해보면 어때요? 이게 결국은 특정한 기간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만이 이게 실력을 확실히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방학이라는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민법이라는 과목이 미리 완성이 돼 있어야 다른 과목도 좀 따라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1학년 여름 때 이제 민법을 하는 게 좀 제일 좋고, 또 2학년 분들은 사실 뭐 1학년 때 민법을 좀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잘 하신 경우에도 이게 3학년 때 민재실 들어갈 때까지 민법을 너무 안 보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단히 2학년 분들 중에 성적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도 뭐 들어오시기도 하는 것 같아서, 결국 이 강의가 좀 스펙트럼이 넓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학기를 보냈지만 선행이 좀 너무 부실해서 좀 기초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신 걸 알고 있고, 또 잘하신 분들도.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강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제가 하는 1년에 강의 한 1300시간 하거든요. 제가 세보니까 1300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하는데, 그중에 신입생들의 베이직 강의와 수험생들의 선사기 강의가 가장 좀 어찌 보면 중요한 강의 하나씩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제일 신경을 쓰고 애정을 갖는 강의 중에 하나가 에이테마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참 묘한 강의인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모두에게 좋은 계기가,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개념을 확실히 잡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법은 다 봐야 될까요? 중요한 것만 봐도 될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객관식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은 사례형에서도 뭐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대비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제 지엽적인 문제 한 문제 정도, 뭐 청약의 유인을 뭐 물어본다든지, 가끔 그런 거 좋아하는 교수님 들어가시면은 그런 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식을 푸셔야 되니까 뭐 빠짐없이 다 봐야 되겠죠. 그럼 빠짐없이 다 보는 거하고 중요한 것만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요?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전체를 다 보는 건 일단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선행을 할 때, 처음에 민법을 접할 때는 일단 전체를 한번 다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걸 놓쳤다면은 뭐 중간에 뭐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겨울 정도까지 해서 언제라도 전체를 한번 좀 빠짐없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막판에 변호사 시험 볼 때까지는 어차피 전체를 다 돌리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들만 몰아서 전체를 보는 것.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데 지엽적인 걸 빼고 중요한 것들만 몰아서 전체를 보는 게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끼리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물론 그걸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너무 정말 엄청 중요한 것들만 모아가지고는 오히려 연결이 좀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보면 또 연결이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에이테마 강의에서는 딱 20회라는 기간을 잡아서 3주가 좀 넘는 기간인데,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강의를 좀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 좀 보려고 합니다.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엔 좀 그래도 욕심을 좀 많이 내다 보니까 그 주제 수를 늘리다 보니까 도저히 20회 못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회 정도를 더 했는데, 그것도 제가 진행한 것도 있고 뭐 베이직 강의를 드린다든지 약간 그런, 근데 그게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렇게 너무 그랬던 거 있어서, 올해는 뭐 보강을 한두 번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20회에 끝내는 걸 일단 목표로 삼고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보도록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중요한 것만 본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거를 집에 가서 보셔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시간 반 정도 동안 열심히 수업을 한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그 정도 시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복습했을 때 시간이 그래도 모자랄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사례 문제도 몇 개를 볼 거다 보니까 그것까지 뭐 1시간 정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좀 모자라는 게 좀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실력과 상관없이 이 기초가 부족해도 제가 드리는 내용들만 가지고 넘어가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뭐 어느 정도 실력, 기초 실력에 영향은 받겠지만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가지고 복습을 해도 수업하는 시간만큼, 그럼 뭐 3, 4시간 수업하고 3, 4시간 복습하고 또
한두 시간 사례 보면 다 가는 거죠. 이게 순공 시간 기준으로 한 건데 하루에 뭐 10시간 강의 포함해서 10시간 순공이 나오나요? 10시간 순공 진짜 안 나옵니다. 이 더운 여름엔 더 안 나오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제가 수업에서 한 것만 확실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안 한 부분들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뭐 이 수업과 상관없이 뭐 객관식 문제를 같이 돌린다든지, 또 2학년들은 뭐 기록 교재를 봐가지고 뭐 시너지를 내겠다. 시너지 안 나고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집에 가서 확실하게 소화하고 와서 다음날 CBT 시험을 보잖아요. 그걸 잘 보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잘 보겠다고 생각을 해도 꼭 잘 봐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한 번 잘 봤다고 해서 뭐 엄청 좋아할 일도 아니고, 못 봤다고 해서 되게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거를 목표로 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수업 드린 내용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어쨌든 우리 목표는 뭐냐? 제가 선별한 주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메모를 한다. 확실한 메모가 뭘까요? 일단 저는 이제 1, 2학년 대상으로 강의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운 내용들을 막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본인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거. 이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리인 것 같아요. 뭐 암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암기는 그냥 시도를 해보시고요. 어차피 또 까먹는 거고, 암기를 한번 해보면 잘 까먹는다는 걸 알게 돼서 다음에 암기할 때 계획이 좀 선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외워서 뭐 2, 3년 동안 계속 외우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긴 판례, 복잡하고 어려운 판례에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서 한 5분에서 10분 동안 판례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씹어먹어서, 뭐 제 강의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강의를 복습하면서, 혹은 여러분이 혼자 어떤 판례를 보면서 판례가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하나 보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판례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줄 요약이나 두 줄 요약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 줄, 두 줄짜리 판례는 요약할 게 없는데, 복잡한 판례는 본인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한 게 되게 소중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값이 있잖아요.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고 세 줄로 요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거나, 아니면 뭐 모든 걸 그렇게 문장으로 판례 옆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표시를 잘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족적을 남기고 가셔야 돼요. 나 이해했으니까 공부 끝났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수험생들이 좀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이제 제 강의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는 게, 좀 설명을 뭐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잘 시켜드린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저도 뭐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되게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동안 일 못했던 걸 제 설명을 듣고 이런 뜻이었어라고 하면 어떤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와, 이 판례 이해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한 줄 요약일 수도 있고 OX 결론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 매듭을 꼭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제가 이 에이테마 강의 특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복습의 관점이 태도라기보다는 관점이죠.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강의가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강의가 있죠.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뭐 하지만, 제가 에이테마라는 강의를 여름방학에 개설하면서 여러분에게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의 강한 희망, 효과는 뭘까요? 결국 여러분들은 뭘 하시려는 거죠? 네, 시험을 보시려는 겁니다. 변호사 시험을 보셔야 되고, 좀 낮은 목표를 잡아보면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합격한다고, 좀 높은 목표를 잡아보면 뭐 고득점 합격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뭐 학점이나, 아니면은 로클학 시험이나, 여기서 좀 높은 점수를 받거나 붙는다라는 걸 목표로 한다면 결국은 뭐 시험이죠. 결국은 시험입니다. 제가 뭐 여름방학 한번 저랑 재밌게 민법 공부해 봅시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시험의 합격이나 고득점이나 최상위권에 가까워지는 게 제 목표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이 강의가, 뭐 모든 강의가 그런 목표를 향해 있죠. 제 모든 강의가. 근데 이 강의가 가지는 큰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 시험은 막판에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막판에 잘하려면은 막판에 빨리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로민정이라는 그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 놓은. 그걸 이제 시험 쉬는 날이 있죠. 그 뭐 화요일에 시험 시작하면 목요일에 쉬기도 하고, 뭐 월요일에 하면 수요일에 쉬기도 하는데, 그 다음 날하고 다음 날이 민법이란 말이에요. 민사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쉬는 날 로민정, 그다음에 민소 베이직 교재를 이래독을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형은 했대, 뭐 그 형 못했대, 뭐 그 누나는 했대,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내려올 정도로, 이거를, 결국은 이거를 요약한 건데 뭐 이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원문 빼고 진한 글씨 한거 모아놓은 게 로민정인데, 나중에 그러면 시험 전주에는 3일 정도 해봐야 되고요. 그 전 시즌, 그러니까 12월 초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거는 한 5일 정도 잡아야 되겠다. 민법 5일, 민소 한 2, 3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되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그게 된다는 건 그냥 뭐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넘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된다는 게 무슨 소릴까요? 막히는 게